자, 이제 행성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별들 사이를 움직이는, 근데 대체로 적경이 증가된 방향을 가다가 가끔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성들인데요. 이 행성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구분하네요. 그래서 이 놈들을 우리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성 성분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부산염에다가 철,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많고요. 반면 얘네들은 수소나 헬륨 이런 가스 행성이에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과 가스형 행성으로 분류도 합니다. 누가 더 크니까 한데요. 라젤 질량입니다. 라젤 반질입니다. 얘네들은 목성 행성이 더 커요. 반면 덴시티, 밀도 이런 쪽은 지구 행성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라든지 고리 이런 것들도 목성 행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돌덩어리를 돌리는 게 빠를까요? 가스를 돌리는 게 빠를까요? 가스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전 속도는 목성 행성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릴 시간을 우리는 자전 주기라는데요. 자전 주기는 지구 행성이 더 길어요. 목성은 지구보다 반지름이 10배 더 큽니다. 반지름이 10배, 실제로 10배 좀 더 커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00배 이상 큰 거예요. 질량은 한 300배 이상 크고요. 근데 이 그 큰 놈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채 반나절, 12시간 안 됩니다. 9시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돌아요. 지구도 자전하다 보니까 지구의 적도 반지름과 극반지름 비교하면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길거든요. 이해했어? 그래서 목성은 더 빠르게 돌다 보니까 옆으로 좀 더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평도라는 걸 쓰는데요. 편평도 역시 목성 행성이 더 큽니다. 참고로 수검체와 목토천에 얘네들이가 순서도 있다 보니까 케플러 법칙에 의거 목성 행성은 좀 더 공전 주기가 긴데요. 그거는 가스 행성이라서 공전 주기가 긴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전 주기가 긴 뿐입니다. 그래서 목토천의 뒤에 뭐 있어? 명왕성이라든지 또는 더 미지 카이퍼벨트 또는 오르트그룹 이런 놈들이 있는데요. 걔네들도 역시 태양 주기를 공전하는데 그거는 거리가 멀어서 공전 주기가 길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반면 이 행성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지 않아 하면서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지 않아 하면서 외행성 이렇게 구분됩니다. 쌤 그럼 지구는요 내행성입니까 외행성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구는 내행성도 외행성도 아니죠. 천하에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달과 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내행성을 소개할 때입니다. 물론 내행성에서 제일 만만한 건 금성이겠죠. 수성을 보기 좀 많이 어려운데요. 내행성 금성 관측에 대한 겁니다. 태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구가 있네요. 지구에서 남쪽 하늘에 태양을 딱 바라볼게요. 다시 말하면 정오에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왼쪽 반절은 동쪽 방에 있습니까? 서쪽 방에 있습니까? 동쪽 방이죠. 우리나라를 볼 때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왼쪽 반절을 우리는 동쪽 방향이라 해서 동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뻔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쪽 발이 서쪽인데요. 예, 오른쪽 반절은 서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금성의 위치 관계를 그림에 금성이 태양 주위로 이렇게 공전하네요. 예, 지구도 이렇게 공전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이나 금성의 공전 방향이나 반시계는 서로 똑같습니다. 실상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 역시 반시계 방향이고요. 우리는 금성이 태양 앞에 있어요, 태양 뒤에 있어요 하는 것을 합의 관계하면서 이쪽은 외합, 여기는 내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금성의 공전 궤도면이 외합에서 내합으로 오는 이쪽 공전 궤도방을 동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마찬가지 내합에서 외합으로 가는 이 공전 방향은 서방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습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뜨기 때문에 이 동방의 비너스 금성이에요. 동방의 금성은 태양보다 늦게 뜹니다.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집니다. 태양이 뜬 상태에서 떠버려요.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태양이 남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남중하다 보니까 못 봐요. 그래서 기껏 볼 수 있는 거는 태양이 진 뒤에 태양보다 나중에 진다기 때문에 얘는 해진 뒤, 일몰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서방에 있다는 것은 비너스 서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작은 쪽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마치 금은달처럼 태양보다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며 먼저 진다 되는데요. 먼저 뜬다고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동방이라고 하는 놈은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고요. 서방이라고 하는 놈은요, 동쪽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보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일 소개하겠습니다. 1번, 나는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봤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남쪽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태양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2035년도에 딱 한 번 남쪽 하늘에서,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 개기식 때인데요. 개기식 때 어떤 놈이 이 시간 보고 딴 거 보겠냐는 거야. 개기식 해봐야 기껏 2분도 채 안 돼요. 그동안 한 걸 딴 거 보겠어요.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나는 밤 12시 뭐 자정 또는 뭐 한밤중 이때 금성을 봤다. 한밤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 방향에서 금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이런 말 한 새끼는 수성의 선수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볼 수 있는 타임은 해진 뒤 서쪽에서 살짝 조금만, 또는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살짝 조금만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얼마 각도가 떨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상에 따른 태양과 90도 이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대략 6시간 정도 관측 가능합니다. 보름 따른 태양과 완전 반대편으로 180도 이각을 가집니다. 그 말은 12시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초승 또는 금음 따른 이각이 대략 한 30에서 45도 정도 사이를 볼 수 있겠고, 30도면 2시간, 45도면 3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 공정 궤도를 돌기 때문에 특정 각도 이상을 벌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의 위치를 동방 쪽에 이각이 최대로 크다 해서 동방 최대 이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여기는 서방 최대 이각 되겠죠. 이각이라는 것은 떨어진 각도인데요. 금성은 최대 48도까지 이각이 떨어집니다. 물론 모든 동방 최대가 48도의 뜻은 아니에요. 케플러 법칙, 제1법칙, 타원궤도 돌다 보니까 어쨌든 이각이 48도, 어떨 때는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 해봐야 맥스 한 3시간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서방 최대가 역시 마찬가지 맥스 3시간 정도 관측 가능합니다. 수성은 최대 이각이 28도밖에 안 돼요. 2시간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성은 금성보다는 당연히 어두워요. 그래서 관측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밤하늘에 보이는 천체 중에서 보름달을 제외하고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가 바로 금성입니다. 마이너스 4점 몇 등선까지 그렇게 밝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앵간하게 해진 뒤에 서쪽 하늘 보는데 굉장히 밝은 어떤 천체를 봤다? 금성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그 새벽에 일어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새벽에 동쪽 하늘에 꽤 밝은 천체를 봤다? 역시 동방에 있는 금성의 확률이 높네요. 정리하십시오. 사연에 대해서 내행성 금성의 위치를 다시 한번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구에 났습니다. 저녁 6시쯤을 우리가 상정하고 봅니다. 우리는 금성의 위치를 좀 몇 가지 제시할 건데요. 내가 이 교실에서 여러분한테 비너스 1 위치하면 여기입니다. 비너스 2, 동방 최대와 비너스 3 안쪽 들어오면서 비너스 4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비너스 4 위치 있잖아 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성식 외에는 항상 비너스 1, 2, 3, 4는 이쪽입니다. 우리나라를 이쪽에 선정하네요. 동쪽에 태양 있게 새벽 6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서방 최대역도 씁니다. 비너스 5와 비너스 6, 7, 8입니다. 적어주십시오. 물론 외합에서는 금성 못 봐요. 외합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을 쓰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너스 1, 2, 3, 4, 5, 6, 7, 8씩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합이고요.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의 위치에 있겠고요. 여기가 내합되며 비너스 5, 6, 7, 8 있을게요. 다시 이쪽이 외합됩니다. 내성 금성은요 지구보다 빨리 공전해요. 그래서 위상의 변화를 볼 때는 그냥 지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압에서 외압까지 오는 요 주기를 S 쓰면서 회합 주기라는 걸 씁니다. 회자는 돌아오던데요. 외압에서 외압이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얘기합니다. 이 회합 주기 S는 분의 1은 지구 공전 주기 빼기 플래닛 행성 공전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치를 취하면 됩니다. 내행성과 외행성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바뀌는데요. 굳이 하나씩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합 주기가 행성들에 대해서는 꽤 중요한데요. 물론 공전 주기도 중요합니다만 회합 주기도 꽤 중요하죠. 공전계도 반지름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공전 주기는 케플러 법칙의 택에서 T는 R 루트 R에 비례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T의 제곱이 R의 3승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수금체가 목도 천회로 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져요. 그런데요. S 회합 주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회합 주기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거리 1AU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길어집니다. 회합 주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행성은 딱 하나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88일인데요. 한 석 달 정도 돼요. 지구 1년 찍고 석 달 집어넣으면 대략 넉 달 정도 되는 회합 주기를 보게 됩니다. 금성이 약 1.5년 정도 되는데요. 금성의 공전 주기는 0.6년 됩니다. 지구 1년 0.6년 집어넣으면 대략 1.5년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이 2년하고도 한 달 정도로 제일 기네요. 이후에 목, 토, 천해로 갈수록 회합주기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멀리 가면 1년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문제는 바로 이 회합 주기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오답하게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금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데요. 비너스 1의 위치에 있어 볼게요 하겠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옮길까요? 동그랗게 보름달로 보입니다. 금성 크기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비너스 2에 오면 조금 더 커 보이겠네요. 비너스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오른쪽 반달 상현 위상으로 보입니다. 비너스 4는 마치 우리의 초승달 같은 위상으로 보입니다. 뻔하게 비너스 5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금음 위상, 하얀 위상,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시직경이라는 힘을 쓸게요.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별들은 별 자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전망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행성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가 구분될 수 있어요. 동방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구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경은 동방에서는 어쨌든 증가합니다. 그럼 서방은 어떻습니까? 하면 지구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시경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밝기는 합니다. 겉보기 등급의 밝기는 합니다. 당연히 가까워지니까 좀 더 밝아요. 근데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 반사는 면적의 비율이 너무 줄어들어서 최대 밝기는 동방 최대에서 조금 더 들어온 여기서 최대 밝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각보다 조금 더 들어와서 최대 밝기를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최대 밝기 이후에는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서방 최대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최대 밝기를 가져요.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어디서 움직인다고? 왼손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달이 공전하면서 적경이 증가하기만 한다 했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근데 지구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은 여기가 서방이잖아요. 여기가 동방이거든요. 그래서 금성을 보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반시계 방향은 여기가 서방 최대에서부터 외압을 지나서 동방 최대까지 올 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있습니다. 적경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적경이 감소하는 상황은 어디입니까? 동에서 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에서 서로 오는 이 라인이 역행합니다. 적경이 감소할 때입니다. 근데요, 이 동방 최대각이 서방 최대각은 어떻습니까? 한데 우리가 볼 때 접선 방향 쪽이에요. 적경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형 트랙에 자동차 레이싱이 일어난다고 해보자고요. 저 멀리서 와 이렇게 오다가 접선 방향에서는 거의 직선상으로 옵니다. 그다음 내 눈앞에서 쌩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접선 방향에 올 때는 적경의 변화를 그렇게 못 느끼고요. 직선상으로 오다 보니까 이쪽을 머무를 U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합 근처에서 접경의 변화를 살짝 봅니다. 동방 최대역 이 정도 근처에서 U, 서방 최대역 근처에서 U하고 예합 근처에서 역행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은 순행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순행 쪽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날 거야? 역행 쪽이 많이 날 거야? 당연히 역행이죠. 그래서 내가 비너스 4의 위치에 있으니까 비너스 1의 위치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할 때 비너스 1이면 순행하는 쪽이고 비너스 4면 역행하는 쪽이 됩니다. 정리하시겠습니다. U자는 한자로 머무를 U 됩니다. 좀 뭐하냐? 시간 보여줬어요. 1AU는 1 천문단위 지구 태양사의 거리예요. 참 음성 지원이 됐다. 태양을 서쪽 지평선에 막 넣어봤습니다. 뭐라고? 막. 정답? 6시라고요. 관측자 입장에서 보죠. 비너스 1 그렇게 이각이 크지는 못한 상태에서 비너스 1 보이네요. 비너스 2 조금 더 이각이 커졌고 비너스 3 최대 해봐야 48도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이나?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현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시각에 봤을 때 이게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루 동안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회합 주기가 대략 금속은 1.5년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그리고 상현 이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반시계 반으로 가고 있어요. 행이라는 걸 쓰겠고요. 비너스3에서 꽤 한동안 머물어요. U 쓰겠네요. U에 비너스 4의 위치가 되면서 초승 미상이 되면서 역행합니다. 동쪽에 태양을 뜨게 합니다. 몇 시라고요? 새벽 6시 정도 되겠네요. 관측자 입장에서 비너스 5와 비너스 6를 봤습니다. 어떤 위상으로 보입니까? 금음 위상으로 보이고요. 위에 하얀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렇게 동에서 서방향 움직입니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6 서방 최대각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비너스 7, 8 조그만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로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는 남쪽 하늘에 있는 금성을 볼 수는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밤중에도 역시 관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외행성으로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그렸습니다. 외행성의 공전궤도를 그리는데요. 뭐 제일 만만한 화성 해보도록 하죠.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화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합이라 하겠습니다. 태양 쪽이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이 있죠. 여기를 우리는 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달을 볼 때 여기 있는 달과 같은 방향 쪽으로 보이네요. 이 달이 무슨 달이죠? 봄달이죠. 그래서 충도 보는 것 같네요. 관측자 입장에서 동쪽 지평선에 저녁 6시에 떴다가 남중했다가 밤 12시에 그리고 서쪽 지평선으로 지내요. 새벽 6시에 거의 12시간 봅니다. 이 충에 가장 오래 봅니다. 우리가 봄달을 가장 오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크게 보입니다. 시시경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또한 봄달 제일 밝은 것처럼 충이 가장